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무력 분쟁 얘기들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 연결선상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비국제적 무력 분쟁 이 부분부터 이제 얘기들을 좀 나눠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간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잘 체크해 보시고 이 제네바 협약의 이제 공통 3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제 원래 이제 내전 같은 것들은 비국제적인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제법 대상이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알아서들 국내법으로 처리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뭐 그때도 보셨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 이 뭡니까? 그 교전 관계로 이해해서 이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제 교전단체 승인을 받아야지만 국제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제네바 협약 당시에 이 내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말이 많았어요. 대부분 국가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어떤 매우 기본적인 것만 공통 3조에 얘기를 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이루어진 거죠. 국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력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차별 없는 인도적 대우를 제공한다라는 정도, 그 정도에 한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이제 정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 성격을 갖지 못한다라는 무력 충돌에서는 그냥 무기를 버린 전투원, 그다음에 이제 이 무력을 상실한 어떤 이런 사람들, 적대 행동을 안 하는 자, 이런 자에 대해서는 이제 인도적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생명 신체에 대해서 폭행이나 어떤 살인이나 학대, 인지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하는 모욕적인 치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금지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국가 대 국가 사이의 어떤 뭐 그런 분쟁들 이런 것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내전 같은 어떤 이제 그 비국제적인 어떤 무력 분쟁에서도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주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최초적으로 이제 이 비국제적 무력 분쟁에 대해서 이제 국제법적 규제를 적용하게 된 케이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추가 의정서에 대한 내용들은 뭐냐면 1의정서하고 2의정서가 있는데 1의정서는 이제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결국 이제 이 민족 해방 운동이나 아니면 내전 같은 게 많이 발발하니까 이 민족 자결권에 입각해서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들, 아프리카 국가들 뭐 이런 나라들이 보통 이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이 무력 충돌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적용시켜주겠다. 근데 이제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제의정서는 어떤 거냐면 이 무력 충돌의 법익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통 3조에 대해서 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그 무기를 휴대한 반군 구성원, 그다음에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한 민간인은 보호 대상에 제외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제2정서 문제는 책임있는 지위에서 지속적으로 일치적으로 군사학교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일정 영역을 지배하는 어떤 반란군 이런 사람들한테는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군이나 민간인, 그다음에 이제 비전투원 구별 없이 모든 관련자에게 확대시켜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제2정서가 그래서 조금 넓힌 거예요. 공통 3조에 비해서 제2추가 의정서는 인도적 대우의 범위를 어떻게 했다? 좀 확대시킨 겁니다. 이때 이제 아동에 대한 특별 규정도 썼고, 그다음에 15세 미만의 징집을 금지한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전히 이게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해서 이제 규정도 넣고, 그러니까 제 공통 3조보다도 어떻다? 공통 3조에서 얘기했던 그것보다 훨씬 넓혀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줬다. 이게 제2정서의 의미죠. 제2정서는 민족 재결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민족 해방 운동 같은 것들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다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제2정서가 중요한 의미들이 되는 거죠. 제2정서가. 무력 분쟁의 범위를 넓힌 겁니다. 무력 분쟁이 넓힌. 근데 다만 이제 무력 분쟁에 이르지 않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요? 산발적인 폭력 행위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폭동이나 이런 데는 산발적인 폭력 행위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거기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국제인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제인권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최소한 이제 국제인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요 사람들이 전시에 이제 보통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최소한의 부분들은 적용시켜줘서 이러면 뭐
이런 불법적인 어떤 범죄 시, 그러니까 전쟁 시에 나타나는 불법적인 범죄들에 대해서는 이걸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